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이제 그 짧은 단기 상담 혹은 단회기 상담 심리검사 실시하고 해석하고 한 2, 3회기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건 회기가 길지 않을 때는 이제 심리검사가 실시됐을 때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내담자의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우선 좀 안정적이죠. 그러면 심리검사에서 봤을 때 상승된 게 없어요. 상승된 척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내담자에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랬을 때 상승된 게 없을 때는 우리가 개인 내적 비교라 그래서 그 개인 내적인 점수 중에서 그나마 상승되었거나 상승되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봤을 때 LFK가 다 그냥 무난하게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고 적절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 내담자가 전부 다 심리검사가 다 50대 점수인데 50대인데 50대를 기준으로 굉장히 점수가 낮은 게 5번 척도예요. 5번 척도가 30대 중반이란 말은 되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5번 척도에 대한 것들을 내담자에게 하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겠다. 두 번째는 9번 척도가 60대 중반이니까 65만큼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계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40대 여성의 중반으로 9번이 높다라는 것은 흔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도 더구나 양육을 해야 되는 육아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9번 척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상당한 내담자가 평이한 그런 그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파일이. 그러니까 뭔가 경조증이라든가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서 경조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가설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해볼 만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가설을 봤을 때 우선은 임상적인 척도가 높은 부분과 임상적이지 않는 척도를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 걸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 9번 척도는 일단 경조증이라는 임상적 진단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혹 이제 이 피검자께서 경조증이라는 그런 부분에 상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오랫동안 있었다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거나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깔아앉거나 우울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깔아앉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담자가 우울과 분노, 배신감을 호소를 했어요. 그런 걸 호소했는데 9번 척도가 높으면은 경조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울 떨어질 때가 언제고 뭔가 이제 막 에너지가 올라가서 뭔가를 막 빠르게 막 해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기가 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 임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 조울증 1형이 아니라 1형은 이제 금방 에피소드가 확 드러나지만 1형이 아니라 2형은 그렇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깔아앉을 때가 있고 뭔가 올라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기분이 깔아앉을 때도 있지만 이 기운이 올라가 있을 때는 피해자든 뭐 어떤 상관없이 뭔가 일들을 진행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조증 상태에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래서 뭔가를 일들을 굉장히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담자가 조금 이 경조증에 대한 가설에서 기질적인 부분이 있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TCI를 보니까 자극추구 NS가 점수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그 자극추구에 있는 부분에서 뭐 호기심, 그 다음에 무절적, 그 다음에 자유분방, 충동성 영역에서 다 애매 영역이 많이 있지만 충동성 영역이 조금 더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동적인 부분들이 기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검자께서 뭔가의 그런 기질적으로도 뭔가 행동들을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뭔가를 해버리는 그런 기질적인 성향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약간의 기운이 올라가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가설이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내담자께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가정주부로만 있었고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을 굉장히 행동이 빠르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전일 직장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가정주부로 오랫동안 있었다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혼을 작년, 이게 8개월 전에 어떤 외도 사건을 알았지만 대부분 외도를, 배우자 외도를 알았지만 이렇게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바로 결정하진 않아요. 되게 이제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 가정을 유지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부분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이제 이혼의 이런 부분을 상간소송을 바로 해버리고, 상간녀 소송을. 그 다음에 또 이혼을 뭐 진행하고, 이런 행동들이 이제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행동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들이 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9번 척도의 상승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특히 이제 그 기질적인 충동성의 영역이 있어서 뭔가를 오래 생각하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바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의 의문점은, 그러면 작년에 외도가 일어났는데 그 외도가 일어난 이후에 8개월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뭔가의 이런 소송을 진행을 했고 폭력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건 이제 확인사항과 좀 더 탐색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9번 척도의 상승에 대한 가설을 임상적으로 세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도 있었는지.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이제 약간 조증 상태가 9번이 뜰 경우 잘 몰라요, 내담자들. 아, 내가 뭐가 이렇게 막 충동적이고 이렇다는데, 이 자기의 정서의 패턴을 알게 되면 상당히, 내가 지금 이게 우울할 때로 좀 내려가구나. 지금 내가 올라오구나. 이런 그 자신의 그 상황을 알다는 거죠. 훨씬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탐색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5번 척도가 점수가 높지 않을 때는 5번 척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 5번 척도의 낮은 점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5번 척도가 낮고 GF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럼 굉장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내담자면 이런 이혼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대부분 다 외도가 있거나 폭력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통적인 성 역할이 높으신 분들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수없이 생각을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수가 높은 분이 이혼을 생각하고 직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바로 그냥 직장을 구해서 뭔가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프로파일하고 잘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담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데, 그럼 왜 이 내담자가 이런 것들을 했을까 봤을 때 기질과 이렇게 그런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함은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는 싶지만 이 지금 배우자와 지키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본인의 이런 자극되는 것이 있으면은 끊어내 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기질과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APS가 60대 중반인 것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 내담자가 풀어가는 방식들이 뭔가 이제 약간 물질 중독과 관련돼 있는 쇼핑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술이란다. 뭐 이제 이런 그 뭔가 물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소비하고 가몰입하고 이런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프로파일에서는 이런 게 보기 때문에 이제 단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본인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고, 그다음 두 번째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충동적이면은 본인이 자라나면서 학교를 자퇴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고 견디기보다는 행동화해버리는 것이 내담자의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죠. 학교 자퇴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뭔가 고민하기보다는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의 것들을 조금 더 인식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상담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럼 하고, 만약에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다면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계속적으로 폭력이 있었다면, 외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견뎌냈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견뎌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이 내담자가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